자, 여기서는 이제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보다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뭐 배울 거냐면은 야, 집합이 도대체 뭐니? 집합, 그 다음에 원소 이런 거에 집합의 정의 배울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자, 집합이라는 거는 뭘까요? 수학에서 야, 일단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뭘 모았다는 거지, 그치? 뭔가를 모았는데 수학에서는 그 뭔가가 어때야 돼? 내가 볼 때도 명확해야 되고요. 남이 볼 때도 명확해야 돼요. 수학은 항상 이런 명확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땡땡 명확한 것을 명확한 것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명확한 것의 모임. 자, 근데 왜 쌤이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했냐? 명확한 것 되게 말이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바로 원소라고 할 거예요. 원소라는 것은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봐도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서 좀 장난을 쳐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말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왜? 키가 크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치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면 n 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B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키가 크다고 하지 말고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그렇지. 내가 키는 잴 수 있으니까 17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집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키가 170보다 큰 사람은 쌤하고 승민이 크죠? 그러면 이게 원소인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라고 하지 말고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공간 있죠? 집합은 기호를 대문자 A, B, B로 쓰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소문자 스몰 a, 스몰 b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집합의 표현 방법을 나타낼 건데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합에 있는 구성원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2, 3, 5 이렇게 나열됐을 때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했구나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집합의 그럼 기호 같은 거는 내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 쓰는 게 가장 어렵잖아. 마치 사람 그 귀때기 그리듯이 막 그려드는거야 아니면은 사람 옆에서 본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중괄호 표시예요. 그래서 집합 A는 집합 기호 열고
원소 집합기호 닫고 원소를 구별할 때는 콤마를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렬은 콤마 안 찍었지. 근데 집합은 저기 콤마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전체라고 했어요. 학원 전체 170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은 뭐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하면 너무나도 많잖아. 내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B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자, 뭔 소리냐면은 얘네들의 공통된 친구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이거 기호가 조금 헷갈리니까 봅시다. x 짝대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x는 이렇게. 자, 쌤이 지금 2, 3호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 3호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짧은 말로 뭐가 있을까? 뭔가 소수죠. 그지? 그래서 6 이하의 소수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된 말을 쓸 수 있었어. 그러면은 이 A랑 이 B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바로 내가 나눴는데 요거의 의미가 조건제시법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얘가 실제로 원소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이 원소 역할을 나타내는 조건이 뭔가? 그 조건. 그러면 쌤이 조건제시법을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 B'을 A 더하기 B바 A, B는 O 이하의 소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A랑 B 둘 다 몇이 가능하죠? 2, 3, 5가 가능하죠? B도 2, 3, 5가 가능하죠? 근데 내가 실제로 원소 역할을 하는 친구는 A 또는 B가 아니라 둘을 뭐 한 거래? 더한 거래. 그러면은 가장 작은 원소는 2가 아니면 몇이겠어? 1? 둘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 4장 작은 거. 4부터 가야 돼. 그렇죠? 이게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3이 될 수 있으니까 5, 3 더하기 3도 될 수 있으니까 6, 2 더하기 5도 될 수 있으니까 7, 3 더하기 5도 될 수 있으니까 8. 근데 9는 돼? 아니요. 9는 안 되겠다. 왜? 바로 그 다음에는 5 더하기 5잖아. 그치? 그래서 9는 없이 10. 그 다음에 원소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원소 역할을 해주는 x가 복잡해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요 값을 실제로 원소로 써야 돼. 오른쪽은 그냥 걔네들의 문자를 나타내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전부 다 원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도 잘 보고 오른쪽에 있는 조건도 잘 봐야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자, 이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다이어그램이 나오면은 그냥 그림이에요. 자, 이 원소 나열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겠대. 예를 들어 C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C는 2, 3, 5가 있었어요. 5 됐어. 이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럼 언제 쓰이겠어? 아니 원소 나열법으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쓸까요? 바로 다른 집합과 호함 관계 때 많이 씁니다.
집합과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5단원은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6단원에서 엄청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1, 2, 3.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번, 2번만 시험에서 나오고요. 3번은 우리가 집합의 저기 다음 단원에서 보통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도 배웠으면은 집합의 분류를 배울게요. 집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도 집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원소의 개수. 자, 어떻게 원소의 개수로 분류할 수 있니?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한 집합. 자, 무한 집합의 정의는 뭐겠어요? 딱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A는 예를 들어 자연수라고 짝수라고 해볼게요. 2, 4, 6. 그 다음에 항상 말, 줄, 인표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내가 무한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무한 집합이 아닌 것은 당연히 무슨 집합이라고 하겠어? 유한 집합. 그렇죠. 유한 소수처럼 유한 집합이라고 하겠죠. 자,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똑같이 유한 개인인데, 자, 이때는 말줄임표가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있어도 되냐면은 2, 4, 6 점점점 해도 돼. 근데 점점점으로 끝나지만 않으면 돼. 내가 마지막에 몇이 있으면 돼? 아무 숫자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유한 집합이에요. 그냥 내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이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집합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그게 바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공집합은 뭔가 좀 이상한데? 공집합은 뭘까요? 집합인데 공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숫자 0을 다르게 말하는 게 공이죠. 그치? 010 하잖아. 010이라고 말하고. 그럼 얘는 느낌이 뭐겠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인 집합이에요?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이 외 공집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기호도 있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0을 나타내는 대문자는 알파벳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야? 알파벳? O죠. 근데 O라고 나타내면은 얘가 실제로 0인지 O인지 내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집합의 기호에서는 얘에다가 세로로 대각선 짝대기를 그어주면 돼요. O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은 이게 바로 공집합 기호예요. 그렇고요. 공집합 기호는 우리가 조건제시법 아니 원선할법을 할 때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진짜 비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네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안에다가 이어서 써주세요. 좀 위에다가 쓸게. 4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바로 n 괄호 열고 집합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fx가 아니라 nx예요. number of
number of. 그래서 n이 들어갑니다. 개수. x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쌤이 여기 예시 든 거야. 지금 얘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n, b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짝수니까 50이다. 이렇게 해서 줄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자. n 공집합은 몇이에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거를 어디다가 쓰면 돼? 집합의 원소 개수 밑에다가 써주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았는지 오른쪽에다가 저기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5-1이랑 5-2 왼쪽 부분만 한 거예요. 65쪽에. 자, 317번. 집합인 것만 고르세요. 기억.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맞아요? 아니야. 그치. 사람에 따라 가까운 것도 정의가 다릅니다. 니은.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의 모임. 맞아요? 네. 맞아요. 디귿. 다리가 2개인 동물들의 모임. 네. 그쵸? 이것도 맞아요. 명확해요. 돌연변이가 있으면 걔는 아니라고 치면 돼. 그렇지? 근데 리을. 몸무게가 무겁대요. 아니.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쌤이 요걸 안 썼네. 자, 집합의 기호 안 썼는데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적자. 집합과 원소의 호함 관계. 원래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집합 원소 할 때 쌤이 까먹었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요. 원소는 삼지창을 그려주고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런 형태로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과 같이 2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요. 근데 A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내가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건 말이 돼. 근데 보통 안 써요. 이것도. 그래서 항상 요 순서대로 유지를 해주면 되고요. 대신 우리가 여기에 뭐 7은 없죠. 그치? 7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7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 그어주면 돼. 이게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예요. 오케이. 자, 요거 보고 318번 기호를 쓸 수도 있겠지. 10보다 작은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삼지창과 짝대기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1번은 짝대기, 2번은 삼지창, 3번은 삼지창, 4번은 그렇죠. 10보다 작은. 잘 읽었네요. 조건을 잘 봐셔야 됩니다. 319번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1번, 2번, 3번처럼 나타내보세요 했습니다. 자, 1번 원소나열법은 내가 A는 중괄호 열고 몇 쓰면 될까요? 1, 3, 5, 15 그쵸?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A는 자 중괄호 열고 x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세로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라고 합니다. 바 x 바. 자 이제 조건을 씁시다. 혜연이 어떻게 쓰고 싶어요? X는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죠. 네. 뭐라고 썼어요? 15의 양이에요. 그렇지. 15의 양의 약수 하고 중괄호 닫아주면 돼요. 3번 벤 다이어그램이래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A에 울타리 그려서 울타리 안에 1, 3, 5, 15가 뭐 뛰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약간 초등학생처럼. 그죠? 네, 그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420번. x는 1 이상 7 이하의 짝수. 자, 이거는 무한 집합일까요? 유한 집합일까요? 공집합일까요? 유한 유. 421번.
x는 0 미만의 정수. 유예요, 무예요, 공이에요? 무. 422번 x는 2보다 작은 소수예요. 공. 이해되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42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집합은 NA를 구하래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423번은 몇 개예요? 3개. 그럼 숫자 3 쓰면 됩니다. 개수 안 써도 돼요. 3개 안 써도 돼요. 3. 424번은 몇일까요? 4. 그렇죠. 4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은 쌤이 요거를 조금 미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시면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자, 집합끼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은 이지창으로 나타낼 거예요. 짝대기 가운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써주면 돼요. C자 모양으로. 자, 이것을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되냐? 바로 이게 이제 부분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집합이라고 써주세요. 부분 집합의 정의를 쓸게요. 집합 A, 대문자로 쓰면 이제 집합이에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또는 포함되면이라고 하죠. 포함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라 하고 기호로 A는 B라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축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ubset이라고 합니다. 집합이 영어로 set이에요. set, S-E-T.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는 접두어는 sub, sub. 그래서 subset이라고 합니다. 얘는. 근데 뭐 그런 것은 어려운 용어니까 굳이 몰라도 돼요. subset.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 A가 B 부분 집합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짝대기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럼 부분 집합에 한 가지 성질이 더 있는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이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딱 하나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만? A가 B랑 완벽하게 똑같은 집합일 때. 그치?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도 B에 다 들어있지만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에 들어가야 있다는 거지. 자, 이면 우리는 A와 B는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로소 기호로 어떤 거를 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를 쓸 수 있어요. A는 B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포함 관계로 나타내는데 등호가 있으면은 와, 얘네들은 진짜로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집합은 똑같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요놈에 대한 성질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성질. 자, 첫 번째. 자,
자, 우리가 왼쪽에 썼던 이 공집합이 있는데요. 공집합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잖아. 그치?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게. A랑 A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포함된다고 말해도 돼요? 안 돼? 돼요.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두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C의 부분 집합이면은 A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된대? C. 그렇죠.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성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공집합이에요. 자, 공집합은 항상 누군가의 부분 집합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공집합에는 우리가 포함해야 할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집합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이거 물어볼게. 공집합끼리는 서로 부분 집합 관계 성립할까요? 예. 가능해요. 다행히도 가능해요. 아니, 니네들끼리 같은 게 부분 집합 성립하죠? 공집합은 누구도 들어가죠? 그럼 공집합끼리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성질에 관해서 부분 집합 물어보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까지 잘 다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봅시다. 65쪽. 자, 425번 되어 있어요. A는 0, 1, 2고요. B는 0, 1, 2, 3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함 관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먼저 쓰고 부분 집합 B, 그쵸? A, C, B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얘는 그냥 읽기 힘드니까 C라고 그냥 읽읍시다. 그리고 426번 생각을 해보세요. 4의 배수가 좀 더 클까? 8의 배수가 좀 더 클까? 4의 배수. 그렇지. 4의 배수가 더 포함하는 원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 우리가 4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라고 했잖아. 더 많은 집합. 그러면은 BC. 그치. B가 A에 속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BCA. 이해되죠? 자, 427번. 그러면 집합 ABC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는데,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지금 427번 그냥 문제를 봐봐. 자, 내가 집합 A, B,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 원소 3개짜리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빵개부터 1개, 2개, 3개짜리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소가 빵개인 거는 뭐가 있을까? 자, 원소가 빵개인 거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그렇지. 공집합 기호 하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소가 1개 있는 집합은요. 뭐 있어요? 집합 A도 있고 집합 B도 있고 집합 C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A, B, C라고 쓰면 안 되고 집합 A, 집합 B, 집합 C라고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원소 2개짜리도 있죠? 그렇지. 우리가 집합 A, B, 집합 B, C, 집합 C,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CA는 A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소 3개짜리 집합을 하나 쓸 수 있겠죠? 누구예요? 집합 ABC. 그렇지.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집합 ABC. 자, 이거 개수 세볼까? 몇 개 나와요? 8개. 그렇지. 자, 이것의 개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해요. 어차피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포함할래 말래 독립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 오늘 좀 들어가기 싫어. 그래? X. B는 나는 들어갈래. C는 나도 들어갈래. 그러면 얘는 집합 BC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 하듯이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은 각각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어. A는 몇 가지? 두 가지. B도 몇 가지? 두 가지. C도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걔네들의 경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들 두 가지 곱해주면 총 몇 가지 나와요? 여덟. 그렇죠.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거듭제곱, 즉 n개라고 합니다. 이 n은 무슨 거예요?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 n은 원소의 개수. 그래서 8개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엔. 그래서 427번은 우리가 그렇게 다 했죠. 자, 428번은 어떻게 해주면 돼? 공집합, 집합 X, 집합 Y, 집합 XY. 그렇지. 429번은 이제 귀찮죠.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4, 두 개짜리는 집합 1, 2, 집합 2, 4, 집합 1, 4. 네 개짜리는 집합 1, 2, 4. 그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을 셀 때 서로 같은 것은 솔직히 우리가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 들어가면 좀 반칙이지 라고 해서 나는 진짜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진부분 집합은 정의가 뭐가 되냐면은 간단해요. A가 B에 속하지만 누가 아닌 거? B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뭐를 빼야 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만 빠지겠어? 전체에서. 자기 자신. 한 개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2의 n제곱 빼기 1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5쪽에 나머지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어요. 430번. 자, A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습니다. B는 원소나율법이에요. A랑 B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는 B. A는 B가 맞죠? 그렇지. 서로 같은 원소가 있었네요. 근데 431번. A는 B가 아니다. B가 아니죠. 그렇지. 원소가 다릅니다. 해가 마이너스 2죠. 자, 432번이에요. 개수만 구할 겁니다. 1357이에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16개. 하지만 진부분 집합은 몇 개? 15개. 15개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잘 보세요. 3을 반드시 포함을 하래요. 자, 여기에서 내가 3은 너 반드시 이걸로 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선택이 됐잖아. 그럼 우리가 지수가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3번의 답은 몇 개일까요? 8개. 그렇죠. 8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강요가 되는 애들은 무조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켜주면은 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진부분까지 다 한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유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표 문제 1번. 자, 433번. 자, 집합의 뜻이에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키가 큰 집합. 그렇죠. 키가 크다. 안 되죠. 3번. 자, 2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자, 삼지창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436번 7보다 작은 홀수래요. 옳은 것은 뭘까요? 2번. 2번이죠. 그치? 3은 삼지창이다. 그치? 그래서 그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 벤 다이어그램에 적혀있는 숫자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몇 번일까요? 440번. 4번. 5번. 아, 5번이. 그렇죠. 왜냐면 20은 안 들어가니까 그 조건을 내가 잘 읽어야 됩니다. 5번.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나눈다고 했어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443번. 유한집합을 모두 고르세요. 4번으로 보내. 일단 말줄임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2번은 자연수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 5번. 무한해요. 2번도 안 돼요. 3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없어요.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0이라는 숫자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5번. 유한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알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유한집합을 고르라고 하면은 공집합도 포함을 시켜서 고르라는 소리예요. 3번 답이 되고요. 4번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다 셀 수 있죠? 몇 개 나오죠? 그래서 4번도 되고요. 5번은 7보다 큰 홀수인데 너무 많아. 그렇지, 홀수도 우리가 자연수처럼 무관이 많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 4번이에요. 자, 그럼 유형 5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4, 4, 6을 보시면은 N, A, N, B. 자,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를 다 세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A를 보시면은 자, 이거 뭐냐면 x 곱하기 x-1의 제곱은 0이 되는 서로 다른 x의 개수인 거야. 몇 개 있어요? 2개. 2개. 그렇죠. 3차 방정식이지만 2개밖에 없습니다. B는요. x는 k분의 8인데 k는 자연수 꼴이 되는 수예요. 아, 이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8의 그렇죠. 약수라고 봅시다. 8의 양의 약수 4개. 4개. 그러니까 답은 몇이었다? 6이었다. 그래서 B에 적혀있는 저 k분의 8은 따로 화살표 빼서 8의 약수라고 써도 됩니다. 자, 유형 6번 집합 기호의 사용이에요. 삼지창과 부분집합. 450번.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 많이 나와요. 집합 ABCD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자, 원소랑 집합이죠. 삼지창 쓰는 거 맞죠? 짝대기 없는 것도 맞죠? 오케이, 기억 맞아요. 니은은 뭐가 틀렸어? 집합. 5번. 그죠? 삼지창으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걔가 틀렸어요. 원소랑 집합과의 관계인데. 디귿은 뭐가 틀렸어요? 집합 집합과의 관계는 삼지창이 그치, 삼지창이 아니라 C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호가 틀렸어요. 리을은 제대로 썼나요? 네. 그렇죠. A, B, C가 전부 다 A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대로 썼죠. 리을 맞고요. 미음은 맞아요. 미음도 맞죠. 서로 같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유형 7번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A는 0, 1, 2, B는 X, Y. 근데 X랑 Y 둘 다 0, 1, 2. C는 X 더하기 2Y. 물론 X, Y도 0, 1, 2. 사이의 포함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래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B의 원소가 실제로 몇 나오는지 아직 모르죠. 내가 다 써봐야 돼. 자, B한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0은 있겠죠. 1 있을까요? 네. 2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0, 1, 2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4. 4가 있겠죠. 2 곱하기 2까지 가능하니까. 그거 말고 또 돼요, 안 돼요?
이제 더 없어요. 그죠? 더 없습니다. 0, 1, 2, 4 뿐이에요. 자, C는요? x 더하기 2y예요. 0 돼요? 아니. 둘 다 0이면 됩니다. 0 더하기 0. x도 0, 1, 2, y도 0, 1, 2야. 우리는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숫자를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0도 돼. y가 0이면 x가 1이어도 1이 돼. y가 0이면 x가 2여도 돼. 0, 1도 되고. 그리고 y가 그치. y가 1이면은 3도 되고 4도 돼요. y가 2이면은 5도 되고 6도 되겠죠. 0, 1, 2, 3, 4, 5, 6이네요. 자, 내가 이걸 이제 다 나열했습니다. 자,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장 작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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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마지막에 C.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일이 나열해줘야 돼.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원소를 직접 나열한다. 자, 8번. 이제 집합이 나오면은 부등식이 꼭 나옵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봐야 돼요. 자, 457번. A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냐면은 X는 A보다 크고 3A 플러스 8 이하인 원소. B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원소. 자, 얘네들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그냥 모든 원소들이 안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수직선, 우리가 1차 부등식 생각해봐. 자, 0이랑 3이 여기 있습니다. 집합 B는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집합 A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연색을 포함을 할까요? 바로 A는 0보다 왼쪽에 있고요. 3A 플러스 8은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자. A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 자,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등호 들어가도 포함을 해요? 못해요? 해요. 왜? 어차피 연두색은 0이 없었어요. 그리고 3A 플러스 3, 8과 3과의 관계도 3A 플러스 8이 더 크면 돼요. 자, 이건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연두색이 어차피 뚫려 있거든. 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연두색이 막혀 있고 노란색이 뚫려 있는 것만 안 돼요. 그럼 내가 요 놈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8 넘어가면 마이너스 5고 3 나눠주면은 A는 마 3분의 5 이상 0 이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우리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하고 몇? 마이너스 1이랑 0.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0. 그래서 몇 개? 2개 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은 사실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제 부분 집합 가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에 썼던 거. 유형 9번이에요. 461번에 A는 9의 양의 약수인데 X가 A의 부분 집합이고 X가 A가 아닌 집합 X를 모두 구하래요. 이런 집합은 우리가 무슨 부분 집합? 진. 맞아요.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본인 빼고 다 써주면 됩니다. 나열하래요. 7개를 전부. 그래서 앞에 썼던 것처럼 공집합. 집합 1, 집합 3, 집합 9, 집합 13, 집합 39, 집합 19. 이렇게 7개 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서로 같은 집합도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464번처럼 1A4, 1B제곱, B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AB는 자연수래요. 자, 그러면 지금 A한테는 4가 있지만 B한테도 4가 있어야겠지. 근데 B는 자연수니까 B가 몇이 돼야 돼? 무조건? 2가 돼야겠죠. B가 2면은 B한테는 몇 도 생기는 거야, 원소가?
3도 생기네요. A는 몇이에요? 3.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를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유형 11번.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구나. 468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였고요.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63개였대요.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7개. B는 몇 개였을까요? 6개. 그래서 둘은 1번. 한 개 차이 나죠? 자, 12번. 이거 특정한 거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수에서 개수를 뺀다. 472번이에요. x는 14의 양의 약수인데 그 중에서 x는 a가 아니어야 되고요.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원래 a는 1, 2, 7, 14가 있었지. 그치? 하나 써봐요. 1, 2, 7, 14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진부분집합은 무시를 하시고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래요? 그럼 2한테 동그라미 쳐주면은 나머지 동그라미 안 쳐있는 애들이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이죠. 근데 본인도 빼라고 했으니까 1, 7, 14 다 포함하는 한 가지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몇 개다? 7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2는 반드시 제외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번에는 1, 7, 14 다 포함을 해도 원래 집합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2는 반드시 제외하고 했어. 근데 1, 2, 7, 14랑 다 같아야 진부분집합이잖아. 근데 얘를 다 포함을 해도 얘는 1, 2, 7, 14랑 같은 집합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빼기를 해야 돼? 네. 안 해야 돼. 진부분집합을 구해도 이때는 8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제외를 하는지 포함을 하는지 보고 마지막에 원래랑 같으면 하나를 빼주는구나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13하고 유형 14는 이제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응용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한 15분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문제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을 하냐면은 일단은 445 67쪽에 445 여기 위에다 써야겠다. 445 하시고요. 그 다음에 453 하시고요. 그다음에 460 하시고요. 하시고 475 이렇게 5개 한번 해보세요. 저 화장실 빨리 알았다. 자, 요놈 집합의 원소는 몇 개 있을까요? 이것부터 내가 찾아야 돼. 집합 A는 공집합 A, B, 집합 AC를 원소라는 집합입니다. 자, 내가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나눠. 뭘 나눠? 원소를 나눠봐. 콤마를 기준으로 원소만 나눠주면 돼. 이게 첫 번째 원소, 이게 두 번째 원소, 이게 세 번째 원소, 이게 네 번째 원소인가? 네 번째 원소가 좀 기네? 그냥 그러는 거야. 네 번째 원소가 좀 기네? 그럼 집합 C는 얘 원소예요? 아니야. 우리 그런 그림 없거든. C가 원소예요? 아니야. 그런 그림도 없어요. 집합 AC가 있어야만 그렇지 내 원소야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을 봅시다. 공집합은 항상 A의 부분집합인데 원소라고 돼 있잖아. 그럼 틀려야 마땅한데 아니야. 나 1번 있잖아. 그러니까 1번 때문에 맞아요. 있으니까. 2번 집합 A라는 놈이 부분집합 관계에 있대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A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포함 관계 맞죠? 잘 썼지. 3번 B라는 놈은 원소로 포함이 되니? 그렇지, 원소가 있잖아. 그래서 3번도 옳게 썼죠. 근데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공집합과 B가 누구의 원소? A의 원소네. 자, 얘가 원소인 거를 파악하려면은 이 모양이 여기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모양이 있는 원소 몇 번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써야 돼? 중간으로. 그치. 부분집합으로 써야 맞죠? 그래서 4번은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은요. 집합 AC잖아. 집합 AC라는 거는 우리는 원래 4번의 원소에 집합을 씌웠어요. 자, 그럼 얘는 집합이죠? 그렇지. 이 집합 안에 원소 하나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때문에 틀렸고 얘는 요거여서 맞은 거예요. 그렇지? 응,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관계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부분집합까지 있었는데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집합을 포함을 해야 될 때 부등식도 많이 나오니까 정세개수 좀 잘 세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72페이지까지 보라색 유형 2개까지만 더 들어간 거예요. 보라색 유형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분집합 원소개수 구했거든. 그리고 좀 틀려오면은 쌤이 그때 또 다시 유형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생했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또